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몇 달 전에 있었던 대만의 총통선거에서는 그래도 반중 정치인의 친미적인 색깔을 띠고 있던 라이칭더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뭐 꽤나 여유있게 당선이 되었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꽤나 크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몇몇 군데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대만의 깨끗하고 특히 부정선거의 여지가 훨씬 더 적은 명명백백한 선거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시야를 넓혀드리는 시간을 가져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몇 달 전에 있었던 대만의 총통,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친미 성향인 민진당의 라이칭더라고 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의 현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선거가 끝난 오후 4시에 투표소를 즉각 개표소로 바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장의 투표소가 그대로 개표소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후 투표함에서는 투표 용지를 한 장 한 장씩 꺼내가지고 직접 개표를 진행했는데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의 이름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누구라고 이렇게 외치고 호명된 후보와 투표 용지에 적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일치하는지를 남들에게 확인하라는 의미로 투표 용지를 이렇게 머리 위로 높이 들어가지고 일일이 들어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독일의 슈피겔에서는 개표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사진과 영상 촬영도 당연히 허용이 됐었다. 빈 투표함에는 남은 표가 없는지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한국과 대만 선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만의 선거에서는 부재자 투표니 사전 투표니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자기 주소지에 정확하게 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는 지정된 투표 장소로 사람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거 당일날에 진행되는 그 당일 투표, 본투표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만이나 바로 이웃나라 일본 혹은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왜 불편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명명백백하게 안전한 투표를 진행을 하는 걸까요? 왜 저런 나라들은 당일 투표를 진행을 하는 걸까? 포퓰리즘을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당일 투표는 그러니까 공휴일 줘가지고 놀러 다니라고 하고 사전 투표로 하면은 여러분들 뭐 투표율도 더 높이 끌어올리고 국민들도 좋고 일석이조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저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군가 혹시나 선거 결과에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불복하고 싶더라도 애초에 불복을 할 만한 외부 개입의 여지가 가장 적은 방식이 바로 저거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명명백백하고 안전한 선거 방식이라는 겁니다. 투표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라고 공휴일로 지정을 해주는데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솔직히 왜 필요합니까? 적극 투표층들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전투표함이 왜 며칠이나 되는 시간 간격을 두고 그 전에 이동을 합니까? 관외 사전투표라는 핑계로 수많은 우편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은 그게 여러분들 100% 전국 각지에서 명명백백하게 철통 같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경찰 2,000명을 풀어가지고 사전투표함에 이동을 감시를 한다고요. 그런데 전국 각지의 수많은 관외 사전투표물들이 이동을 해버리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서울대 인근에 있는 어떤 투표소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뭐 서울이라든지 뭐 바로 옆에 뭐 경기도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이 도시 저 도시 사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전국에서 수백 수천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은 여러분들 그게 감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100% 확실하게? 아니라니까. 재검증이 됩니까? 그게 나중에? 누군가가 불복을 한다고 쳐. 재검증이 되냐고 그게. 경찰들이야 여러분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차 타고 택배기사 노릇 해주는 게 전부지 선관위 건물 안으로 뭐 사람들이 따라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정문을 지키고 탄약고를 지키는 것 마냥 24시간 내내 며칠 동안 정확하게 감시를 하기라도 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관외 사전투표라는 핑계로 포스트잇 마냥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표를 끼얹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포스트잇 마냥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필요하면 표를 끼얹는 거 그게 말이 되냐고. 가장 간단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선거를 할 때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현장에서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뭐 모자나 상자 같은 곳에다가 그 반 학급 애들 뭐 한 20명 혹은 30명의 어떤 그런 투표를 딱 모은 다음에 반장 선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바로 개봉하죠.
투표가 며칠 이동을 하고 그게 교무실을 갔다가 교육청을 갔다가 어디 갔다가 반으로 돌아오고 이러지 않는다고. 가장 간단한 여러분들 투표 방식이 뭐예요? 쉬운 게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 당일날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현장에서 당일 투표가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당일날 저녁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열고 개표를 하는 시스템이 가장 안전하다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진행하는 그 방식이 맞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원칙을 왜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자 1,000명 미만의 초창기 시절부터 항상 하던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 나이가 젊다고 해가지고 생각까지 젊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과거에 했습니다. 이 얘기를 5년, 6년 내내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젊다고 해가지고 사고의 폭까지 유연한 게 아니라고요. 나이가 젊을 때는 순수한 도화지와도 같기 때문에 누군가 나쁜 어른들이 그 위에 일정한 포맷을 만들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낙서를 내버리면은 그 나름대로 그 젊은이의 머릿속, 마인드 속에는 놀라울 정도로 완고한 고집과 선입견,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두뇌 속의 알고리즘, 편향된 시선을 누가 만들었죠? 여러가지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좌파로부터 주입된 수많은 성역들, 플랫폼들을 누가 손을 대놨습니까? 그렇죠. 586 언론노조 메인스트림의 거대 미디어 권력들, 그리고 전교조 교육계의 입김이 닿는 그런 것들이 편향된 대가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딴에는 지가 철저히 깨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 불쌍한 시민들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그림, 가장 큰 국가 방향성은 놓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파끼리 서로 싸우고 있죠.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좌파는 어떻다? 뒤에서 비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만은 결국 민진당이 정권을 재창출을 하면서 반중 노선을 한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친미 노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만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당연히 친미 노선, 친자유 진영 노선을 걸어갈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날개를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친자유 노선, 친자유 진영 노선, 친미 노선을 걸어갈 때 비로소 대만의 국가와 국민들에게도 돈을 벌어다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체계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런 큰 틀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늘 그렇듯 586 좌파 언론노조 미디어가 적당한 양념을 펼치면서 무슨 특검이네 무슨 이슈네 온갖 나노밀리미터 단위로 우파의 여론 선동과 분탕질을 하면은 온 국민들이 거기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면서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정작 훨씬 더 사법 리스크가 거대한 대놓고 범죄자인 사람들은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막말을 따져도 민주당 애들이 수없이 많은 막말과 훨씬 더 강도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론노조 미디어들이 약간만 바람잡이질을 해주면은 그거를 깡그리 잊어버려요. 지금 이 순간 작은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어제 내가 봤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그 베스트 게시물에 그것을 대통령과 국힘당 너희들은 왜 긁어주지 못하냐라면서 나만이 방구석에 제갈공명이 되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너네가 졌다 저렇기 때문에 너네가 졌다 각자 저마다 갑론을박을 펼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뒤에서 정작 가장 큰 판을 짜놓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좌파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우파 시민들의 이런 꼬락서니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놀아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반드시 이번에 한미일 삼각연대를 하는 이런 큰 그림, 국가적인 방향성을 안고 갔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결국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 나라는 계속해서 건너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민주당 586 운동권을 가로막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소중한 한 팀이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어도 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우파 진영의 수많은 시민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만이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두 가지의 좁은 안목에 빠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상식의 기준 노선에서 한두 발자국만 벗어난다 싶으면은 같은 편에게도 극렬하게 반응하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데 분열되고 있는 거죠. 이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내가 틀리다. 대한민국이 부디 여러분들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정말로 최소한의 국가 전체적인 큰 틀은 지켜지기를 제가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 길이 절대로 쉽고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